안녕하세요. 살아남자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선행학습의 폐해, 과도한 돈 낭비 및 논리적 사고의 걸림돌입니다. 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사교육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수학과 영어입니다. 수학이 대학 입시에서 너무 중요하다 보니 선행학습을 시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초등 4학년 아이들이 중학수학은 물론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선행학습은 대입 수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수학 선행학습은 오히려 수학 실력 향상을 저해할 뿐더러 부모들의 피땀 흘린 돈을 시궁창에 내다버리는 일입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봉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회사입니다. 창업자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 법학과에 입학했다가 수학이 미래다 라는 생각에 응용수학과로 전과한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가 수학을 무척 중시하기 때문에 MSA 입사 시험에는 반드시 수학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재미를 위해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9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중 8개는 무게 1g의 쇠구슬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는 무게 1.1g의 쇠구슬로 채워져 있습니다. 항아리에 들어있는 쇠구슬의 개수는 같습니다. 어느 항아리에 1.1g의 쇠구슬이 들어있는지 알아내려면 저울을 최소 몇 번 사용해야 할까요? 20초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번, 5번 등 다양한 답이 나올 겁니다. 항아리를 3개씩 묶어 무게를 재는 법을 사용하면 4번까지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게저울이 아니라 천칭이라면 2번이면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1번입니다. 항아리 9개를 일렬로 늘어놓고 1번에서 9번까지 번호를 붙입니다. 1번에서는 쇠구슬 1개, 2번은 2개, 9번은 9개를 뽑습니다. 뽑은 구슬을 합쳐서 무게를 잽니다. 뽑힌 구슬의 개수는 모두 45개입니다. 구슬이 모두 1g이라면 무게가 45g이겠죠. 하지만 1.1g의 구슬이 섞여 있습니다. 무게 합계가 45.2g이라면 1.1g 구슬이 2개라는 뜻입니다. 2번 항아리 쇠구슬이 1.1g입니다. 합계가 45.7g이라면 7번 항아리 쇠구슬이 1.1g입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하나 더 볼까요? 이 문제는 면접에서 출제된 문제라고 합니다. 빗변인 10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밑변이고 높이가 6일 때 면적은 얼마일까요? 10초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0.5 곱하기 10 곱하기 6은 30. 면적은 30일까요? 아닙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10의 길이의 빗변이 밑변이 되는 직삼각형은 지름이 10인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높이는 최대 1도 반지름인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10의 빗변이 밑변인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6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수학 자체는 중3 수준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수학적 사고를 측정하려고 출제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MSA 인사단망대는 이런 종류의 함정 문제는 사람들이 압박을 받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일은 정신적 압박의 연속입니다. 대답을 통해 지원자가 실제 직장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보려고 만든 문제일 겁니다. 애플이나 구글 역시 입사시험 때 수학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푸는데 함수도, 방정식도, 삼각함수도, 미적분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모두 초등 4학년 산 수실력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문제풀이의 관건은 논리적인 사고력입니다.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묻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논리적 추론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약한 것일까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논리적 추론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은 이런 마지막 부류조차 처참하게 무너뜨려버립니다. 초등과정의 수학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처음 이런 문제를 만나면 아이들이 무척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쉽게 술술 풀어냅니다. 오리와 강아지가 합쳐서 10마리 있습니다. 다리의 개수를 세보니 32개였습니다. 오리와 강아지는 각각 몇 마리일까요? 수학 관계가 아니므로 10초만 드립니다. 풀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수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이 아니라면 연립방정식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리의 마리수를 x, 강아지의 마리수를 y로 합니다. x 더하기 y는 10, 2x 더하기 4y는 32. 풀어내면 x는 4, y는 6, 오리 4마리와 강아지 6마리입니다. 연립방정식을 모르는 초등학생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논리적 추론으로 풀어야 합니다. 10마리 모두 오리라면 다리의 개수는 20개입니다. 오리가 한 마리 줄고 강아지가 한 마리 늘어날 때마다 다리 개수의 합계는 2개씩 늘어납니다. 다리의 합계가 32가 되려면 12개가 늘어야 하므로 강아지가 6마리가 되어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학적 방법과 산수적 방법입니다. 수학적 방법은 그동안 위대한 수학자들이 발견하고 정리한 수학적 개념과 테크닉 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일입니다. 방정식, 연립방정식, 피타고라스의 정리, 함수, 좌표평면, 삼각함수, 로그, 미적분, 확률론 같은 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말합니다. 산수적 방법은 오로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 연산과 도형과 표만을 사용해 문제를 푸는 일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무척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논리적 추론 능력과 창의적 발상을 익힐 수 있습니다. 초등 수학 문제 그리고 중학교 수학의 절반은 산수적 방법, 논리적 추론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선행학습을 시키면 어려운 문제를 수학적 방법으로 아주 쉽게 척척 풀어낼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입니다. 독이 든 사과입니다. 논리적 추론, 창의적 발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일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MS의 입사 문제, 수학적 방법으로 풀 수 있나요? 산수적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산수적 풀이를 통해 논리적 추론을 배우지 못한다면 MS, 애플, 구글 같은 회사에 입사하기 힘듭니다. 아니 그 이전에 대학 입시에서 고전을 할 겁니다. 역사 같은 단순 암기 과목 같은 것도 논리적 추론 능력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대학 입시에서는 엄청난 양의 지식 암기가 요구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단순 암기로 정확하게 암기하기는 엄청 힘든 일입니다. 왜 이런 것일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해 보아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많은 양을 단시간에 암기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수학을 선행학습시키는 일은 모든 과목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논리적 추론 능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선행학습은 아이들을 무척 괴롭게 만들 뿐더러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에 힘들게 벌어온 소중한 돈을 낭비하는 일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코난 도일, 에거서 크리스티, 엘러리 퀸,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이나 명탐정 코난, 데스노트 같은 만화를 읽게 하십시오. 비용은 재료이고 효과는 1000배 이상일 겁니다. 매년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면 각 지역사회나 맘카페 등에 새로운 영웅이 탄생합니다. 자녀를 서울대나 의대에 합격시키는 엄마들입니다. 자녀를 둔 엄마들은 새로운 영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금가옥도로 삼으며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반드시 선행학습이 큰 역할을 했다는 엄마들이 나옵니다. 아이를 패서라도 선행학습을 시켜야 하고 초등 때부터 고등수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선행학습을 한다고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문대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논리적 추론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일 겁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자녀 입시에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 주목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로부터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는 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더 많습니다. 무리를 해서 파락군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학원을 뺑뺑이 돌리며 선행학습에 엄청난 돈을 쓴 사람들,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 아이를 명문대 보내는 사례가 꽤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입시에 실패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문대 입학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사회 통념상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성공 공식을 무리하게 따라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 확률은 10%가 안 되고 90% 이상이 실패한다는 것. 그 때문에 많은 부모들의 등골이 길고 노후 설계도 엉망이 된다는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